그러니까 스프루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해서 SPRU 스프루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노베이션의 뭐랄까 원류 시작점 뭐 다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혁신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에서 유명한 탑 저널 중에 하나인 리서치 폴리시라는 저널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해요. 특히 저희 어떤 연구나 그런데 접근 방식 중에 저희가 문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문제와 도전 과제 중심의 어떤 연구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 이런 식으로 논리들이 연결돼 가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뭐 물론 요즘은 문제 중심 도전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들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스프루를 상당히 뭐랄까 경쟁력 있고 조금 더 차별화하는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학지로 영국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영국 유학을 가야지 하고서 간 건 아니고 제가 대학은 공학으로 학부랑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한 10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삼성에서 한 업무 중에 하나가 혁신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그 수립한 전략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혁신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만 하는 것보다 이 분야를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노베이션을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 중에 이노베이션 박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루 사이언스 폴리시 리서치 유닛이라는 데서 박사를 하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영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봤더니 그 스프루라는 곳은 서섹스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영국에 유학을 가야지, 뭐 어느 대학에 가야지,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야지 라고 시작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무슨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나라에 있고 어떤 대학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의 그 권유도 상당히 컸고요.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혁신 관련해서 글로벌 세계적인 어떤 레퓨테이션이 있는 곳이다. 그게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뭐 이 혁신학이라는 게 한 60년, 70년 된 학문인데 스프루라는 곳은 이노베이션의 그 출발지, 파운딩 플레이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 오래된 곳이 항상 뭐 비슷하게 겪는 경험이지만 과연 우리가 영광스러운 역사를 자랑스러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체도 혁신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고민이긴 하죠. 너무 그 과거에만 매몰돼 있으면 도태되기 십상이니까요. 제가 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스프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70년을 위해서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제가 놓여서 제가 혁신을 가르치지만 그리고 연구하지만 제가 속한 조직의 혁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루는 영국 저희 대학교 서섹스 대학교에서 보면은 이게 학과 레벨입니다. 디파트먼트 레벨이고 스프루는 경영대 학교에 경영대학 비즈니스 스쿨 안에 있는 하나의
지금은 디파트먼트, 학과 개념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스프루가 독립된 조직이었는데 서섹스 대학교에 경영대학교가 생기면서 이 경영대학교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관련 있는 스프루를 경영대 안에 있는 디파트먼트로 이제 뭐랄까 합쳐서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스프루에서 저희는 연구와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석사 학위로는 과학기술정책 석사, Science Technology Policy 석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혁신 경영, Strategic Innovation Management 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한 석사가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석사가 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 석사 과목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과학기술 정책 석사와 그 다음에 전략적 혁신 경영 또는 Strategic Innovation Management 석사를 대한민국 우리나라 환경에서 잘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2010년 전후로 해서 기술경영이라는 기술경영대학원,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이런 대학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략적 혁신경영, Strategic Innovation Manageme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에서 가령 과학기술 정책학 석사, 박사 학위를 주고 있는데 여기 대응하는 게 스프루의 과학기술 정책 석박사, Science Technology Policy 석박사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경영과 과학기술 정책은 뭐가 다르냐? 사실 기술경영 또는 기술혁신경영,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책 또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 두 개를 다양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요, 조직이건 국가건 그 되게 희소한 자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는 발전하고 성장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누군가를 똑같이 복사하고 카피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함으로써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게 중요해지는데, 저는 이 자원을 이 조직 수준에서 이걸 고민할 때 가령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레벨에서 이 고민을 했을 때 그게 기술 경영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준을 국가 수준으로 올려서 이 국가가 어떻게 자원을 제대로 잘 경영해서 더 발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성장을 이룰까, 이런 게 이제 과학기술 정책의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이지만 수준이 조직 수준에 머무르느냐 아니면은 국가 수준에 머무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술 혁신 경영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섹스 대학교는 학생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9,000에서 2만 명 있다고 생각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 19,000, 2만 명 중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영국 외부의 학생들이 한 35%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프루는 학부 수업은 없고 이제 석사 과정만 운행하는데 스프루 멤버가 한 100명 조금 넘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스프루 같은 경우는 영국 학생들보다는 영국 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레벨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30몇 프로라고 하면은 스프루에서 제 체감상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9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중국 학생들이 많은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남미, 라틴 아메리카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중동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제 생각에는 어떤 나라의 경제적 성장 단계랑 학생들의 유학 패턴이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중요했을 때는 과학기술 정책을 배우러 유학을 많이 갔는데, 이제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어떤 분배 그리고 다른 나라를 좀 지원하고 이런 게 중요해질수록 점점 더 이제 저희 대학에 개발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이 많아지셨거든요. 요즘 점점 그 남미나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러 저희 대학, 저희 스프로에 많이 오고 있어요. 배경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내가 좀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관련된 어떤 질문, 퀘스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유학 공부를 하는 과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논문을 뭔가를 쓰면서 어떤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과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다시 하게 되신다면은, 아니면 유학을 앞둔 상황이라면은 내가 이 기간 중에 정말 답하고 싶은 나의 질문은 무엇인가, 또는 질문들은 무엇인가, 이걸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험이라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경험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고, 만약에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경험한 이미 많은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된 학문적 지식, 아니면 이론, 아니면 어떤 컨셉들, 이런 것들을 자기 그 기존에 있던 경험에 녹여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그 공부하는 것의 어떤 뭐랄까 가치, 공부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다른 영국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평등, 그러니까 이퀄리티, 그다음에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인클루전,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전담하는 인력과 부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국을 포함해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영국 그리고 저희 대학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리티, 소수자의,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축되는 것들. 최대한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서섹스 대학의 어떤 코어 밸류 같은 게 있는데, 핵심 가치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좋아하는 두 가지의 가치가 하나는 courage, 용기고요. 또 하나는 kindness예요. 그래서 친절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도 좀 재밌긴 한데, 여튼 저희는 kindness, 친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때로 저는 너무 친절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글쎄요, 저도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석사, 박사, 그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다양한 경험을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별받았다거나 힘들었던 느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되게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어떤 하나의 세계 주간, One World Week 이런 기간 주도 운영을 하고 여튼 각 나라를 좀 소개해주고 또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잘 융화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스프가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인데 제공하는 석사 과정 또 박사 그 전공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책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경영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Sustainable Development,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런 전공도 있어요. 그래서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입학한 학생들 속성이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휴직을 하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졸업하시면은 복직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근데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고 오셨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보면은 과학기술 정책 하는 분들은 가령 국제기구, OECD, 파리에 있는 OECD 이런 데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국에 돌아가서 과학기술 정책 관련한 국가기관이나 컨설팅 업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전략적 혁신 경영, Strategy Innovation Managemen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창업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령 컨설팅, 최근에 저희 졸업생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좀 더 논문을 많이 쓴 다음에 런던에 있는 딜로이트나 이런 컨설팅 펌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제가 그랬죠. 네. 제가 이 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로 석사, 박사를 한 다음에 이 분야의 교수로 일하는 그런 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전공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졸업 이후에 커리어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영국에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 이 부분은 조금 발전하고 개발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국에서 졸업하고 현지 취업을 하는 거를 별로 생각 자체를 안 하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